안녕하세요. 저는 대체투자 14기, 시즌 챌린지 3기, 라피스 지금 대체투자 레벨 3 수강하고 이번에 칼론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에 합격하게 된 서청원이라고 합니다. 현재 대체투자 본부에서 속해 있고요. 펀드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. 2명이서 같이 이제 면접을 들어가서 그분도 커리어아이 수강생이셨는데 옆에 분보다 뭔가 좀 더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옆에 분이 되게 먼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을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대답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더라고요.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네, 전 동국대학교 나왔고요.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학점은 3.5점입니다.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학점 정도는 맞추자 해가지고 나이는 95년생 28살. 면접에서 따로 나이 같은 거는 뭐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는 물어보시지 않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나이대인 것 같더라고요. 신입사원들 보면은 다른 연합 동아리에서 조금 놀러 다니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고요. 4학년 때 금융공학 동아리를 했습니다. 거기서 뭐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대체투자를 공부하게 투자자산운용사랑 이제 오픽 이렇게 했습니다. 인턴은 따로 안 했습니다.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금융권을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은 금융권에 좀 잘 진입을 할 수 있을까? 그 전까지 막연히 내가 금융권 공부하면 어디를 가야 되지? 퀀트를 가야 되나? 근데 퀀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고민하던 차에 이제 직무 설명회?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. 그게 커리어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들어보자.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좀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직무 교육을 들었었어요. 그때 이제 여러 멘토님들이 그걸 해주셨어요. 뭐 애널리스트도 그때 오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로 멘토님이 대체투자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일단은 다른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직접 보고 임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 건물 컨디션은 어떤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로직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어요. 뭐 증권사라든지 이쪽은 경제학과 저희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. 아니면은 뭐 은행원은 정말 많거든요. 뭐 금융공기업도 많이 가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 확인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연함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막연함을 해소했던 방법 중 하나가 시즌 챌린지를 같이 했던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은 같은 업계를 가려고 전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돼주는 게 좀 컸습니다. 이렇게 회사가 많은데 여의도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나 하나 좀 들어갈 자리는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취업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압박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크게 막 느끼진 않았는데 서류도 계속 탈락하고 뭐 면접을 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안 될 수도 있을까?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함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살면서 제 인생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나를 설명을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좀 더 잘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사람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? 그러게요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밝고 적응을 잘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포장을 잘해야 된다고.
인프라 팀 면접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인프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면접을 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물어보셨어요. 너 진짜 인프라 하고 싶어? 너 진짜 인프라 관심 있어서 온 거야? 인프라 뭐 아는데? 뭐 알아? 어떤 걸 알고 어떤 거를 모르고 이런 거를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내가 이제 신입들을 뽑아서 5년 정도 가르치면 다 딴 데로 가버린다고. 3년에서 5년 정도 가르치면 다 딴 데로 가버리니까 진짜 인프라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커리어 시작하고 나중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럼요. 뼈를 묻겠다고 했죠. 네, 제가 모르는 상태로 좀 간 게 있어서. 네. 저 이제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뭐 저희 차장님한테 막 얘기하다 물어봤는데 그때 그런 걸 물어줬어요. 그 리포트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공부하면서 어디 거 봤냐?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쿠시먼 아니 뭐 JLL 뭐 이런 외국 기업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교보리올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얘기하다 그냥 뭐 한국 기업도 아니야 해서 말씀드렸는데 교보리올 걸 어떻게 알지?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대요. 아 생각보다 좀 더 관심이 더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. 그것 때문에 합격한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모를 만한 기업인데 알고 있구나.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하려고 마켓 리포트를 좀 많이 듣고 그래서 받았던 질문이 하반기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됐었고 뭐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한국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. 이제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선 이제 금리를 같이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. 꿀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면접 때 들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눈을 잘 본다. 사람이랑 말을 할 때 면접자 입장에서 눈을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답변을 할 때 눈을 끝까지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도 막연히 금융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직무가 있고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혼자서 그냥 끙끙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게 되면은 조금 길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. 일단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가장 급선무. 그 다음은 이제 뭐 불러야죠. 찾았으면 불러야죠.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저 하나 들어갈 자리 없겠냐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면은 훨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.